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테크 이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식팀의 문준호 선임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쪽 IT 세계에서는 새해하면 곧 CES쇼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매년 새해를 라스베가스에서 보내곤 했었습니다. 준호 연구원님은 CES가 처음이시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근데 위원님, 왜 이 네. IT 쪽에서는 CES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CES가 그 해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행사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주가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최근 5개년치 정도 그 CS 관련해서 CS 직전 그리고 직후 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딱히 시장을 아웃퍼폼 하지도 않았어요. 또 뭐니 해도 이 CES가 그렇게 유일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CS 말고도 뭐 MWG가 있을 수가 있고 독일의 IFA도 있고요. 또 반도체로만 한정 지으면 세미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정말 중요한 기업들,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CES에서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쵸. 신제품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컨퍼런스 개최하고 알아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결국 CES가 유일한 행사도 아니고 거기서 처음 나온 이야기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CES를 너무 짧게 보고 계시네요. 이제 IT 애널리스트가 CES를 보기 시작한 게 뭐 역사가 오래되거든요. 뭐 50년 역사를 다 끌어모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은 한번 볼까요? 2009년 CES 화두는 단연 LED였어요. 삼성이 LED TV를 들고 나왔는데 그 전까지 LCD TV는 43mm짜리 두께였거든요. 근데 LED TV를 6.5mm짜리를 들고 나와서 큰 혁신과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2년간 LED 테마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2010년에서는 CES 여기저기에서 태블릿 PC를 선보였어요. 그해 가을에 아이패드까지 나오기는 했죠. 그 CES를 딱 보고 이건 태블릿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S맥과 같은 터치 패널 업체들을 주식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2013년에는 자율주행차가 또 화두였죠. 뭐 구글 웨이모가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 차들이 한 2억 개 정도 선보이고 그랬었는데 1년 넘게 보합세 유지하던 구글 주가가 그 해에만 58% 오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15년, 16년에는 인비디아가 있었죠. PX, PX2를 연달아 냈는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전미 가전협회가 이름까지 전미 소비자 기술협회로 이름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자동차를 끌어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최소한 3, 4년은 먼저 자동차 시대가 열리겠구나를 CES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CES는 지구상에 나타나는 소비자 기술을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고를 때에도 결국은 테슬라냐, AMD냐, 뭐 아니면 아마존이냐 이렇게 서로 상관없는 주식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CES처럼 현 기술을 단면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한번 보고 나면 무슨 주식을 사야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기업이 하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다 한번 모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산업 트렌드가 됩니다. CES만 뽀개면 나도 IT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장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의 이제 위상 변화라든가 아니면 최신 디스플레이 흐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CES에 집중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렌드인 거죠. 그렇군요. 뭐 말은 되지만 네. 그래도 CES에서 주가도 아니고 또 어떤 제품이 딱히 있는 게 아니면 그럼 조웅 연구원님은 CES에서 대체 뭘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고민들만 하죠. 취할 것과 무시할 것이 따로 있죠. CES에서 저희가 주목하면 좋은 것은 기업별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해 보니 올해의 유행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좋은 전시회인 겁니다. 다만 CES를 가지고 어느 주식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판별하는 건 좀 어렵고요. 아무도 모르는 파격적인 제품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얻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CES에서는 올해는 이런 키워드로 보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 CES 사례들하고 또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그 스케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첫째, 팬데믹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사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이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 중 하나, 바로 언택트죠. 과연 이 언택트 트렌드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그 IT 수요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두 번째, 그래도 이 가전 행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통 가전하면 TV 아니겠습니까? TV. 롤러블, 폴더블, 하도 이름이 많은데 이런 디스플레이 신기술 정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기차,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 업계를 둘러싼 플랫폼들 간의 전쟁.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현재 이 전장 쪽이 가장 핫한 주제죠. 전기차 시대가 되려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이 CES가 과연 가전 행사인지 아니면 네. 자동차 전시회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리서치 클래스 다르네요. 역시 한 방에 정리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ES 이것만 알고 가자. 첫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과연 있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차세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플랫폼 전쟁 어떻게 되고 있느냐. 끝났네요. 그냥 이제 CES 뭐 다 정리했으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CES 보고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이야기거리 많은데요. 온라인으로 전시회 처음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5G 재탕일까 아니면 새로울까? 현대차는 왜 갑자기 CES에 참가를 안 했을까? 삼성 TV가 낫냐, LG TV가 낫냐? 그리고 LG와 마그나의 협업, 핫 이슈잖아요. 마그나의 입장도 들어보셨나요? 와, 이렇게 듣고 보니 다음 주 CES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저희 다 같이 한번 다음 주 CES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어쨌거나 이번 주도 IT는 고고!